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포화 상태에 이른 구자월정리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의 증설 공사를 어제부터 재개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봉쇄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제주도가 신뢰를 잃었다며 근본 대책 없이는 공사 재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구자읍 월정리 주민과 해녀들이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구호를 외칩니다. 도청이다! 시설하라! 제주도가 4년째 중단된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사용 자재를 반입하려 하자 주민들이 막아선 겁니다. 시공업체 직원들과 공무원까지 나와 자재 반입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발이 강해 결국 2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은 조천과 구자 지역 하수처리를 위해 2007년 하수처리 능력 6,000톤으로 준공된 뒤 2014년 12,000톤으로 증설됐고 이마저 포화돼 2017년 24,0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주시 삼화지구의 하수 유입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유입에 반대해 공사가 4년째 중단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초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합의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삼화지구에서 동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하수 관로를 절단하지 않으면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화지구를 자르면 우리는 어떤 협상이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는 올라가겠다. 근데 저기서는 무조건 행정에서는 협상만 내놔라. 근데 우리는 삼화지구 거를 자르지 않으면 난 협상은 안 된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하수관로 절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결 관로를 절단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과한 요구 사항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리 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공사 재개를 미룰 수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전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면서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에 대비해 정수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서귀포시 정산읍에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시설 용량 2만 5천 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 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도 2025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6만 5천 톤 규모의 정수장 신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철통 방역 속에 진행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물론 가족과 교사, 응원한 모든 분들 고생 많았다며 서로 격려의 말 주고받으셨을 텐데요. 시험일 표정을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걱정했던 수능일. 마스크를 낀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올해도 시끌벅적한 응원이나 격려 행사가 사라진 시험장 앞.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챙겨 자녀를 시험장에 들여보내고도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예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도내 2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 시험. 시험장 앞에 일찌감치 나와 자녀를 기다리는 학부모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마음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대견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한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냥 후회 없이 그냥 딱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 나오면 고기 먹고 싶어하고. 드디어 긴장의 9시간이 끝나고 굳게 닫혀있던 교문이 열리면서 시험장 밖으로 나온 수험생들. 방역수칙에 긴장이 더해서인지 시험이 끝난 홀가분함은 훨씬 더 큽니다. 이제 자유죠. 공부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이제 놀 거예요. 잠도 많이 자고 싶고 에버랜드
제주도 가고 싶고 못했던 것도 다 하고 싶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요? 알바하기요. 저 펜션 가기. 마중 나온 가족들은 수험생 자녀를 꼭 안아줍니다. 제주 지역 수험생 6,900여 명 가운데 응시자는 6,200여 명. 과목별 평균 결시율은 8.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가까이 줄었는데 수도권 등 주요 대학들의 정시 선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의 밀접 접촉자 통보를 받은 수험생 1명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 6명이 시험장 안에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을 덜고 모처럼 해방감을 만끽한 가운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통지되고 같은 달 30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3,408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30명 중 2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다른 지역 방문자, 6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지난 16일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그제 8명, 어제도 8명이 추가 확진돼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으며 해당 학교에는 오늘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학생과 교직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시킨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4.3 희생자 보상금 관련 정부의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희생자에 대해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00만 원, 형제 400만 원 등 최대 1억 3,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4.3 희생자에 대해 9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두 가지 개정안을 다룰지 협의 중입니다. 도심의 외곽 지역인 시골에는 학생 수가 적어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울산의 한 마을에 자연에 특화된 교육을 내세워 폐교 위기에서 벗어난 곳이 있습니다. 울산 MBC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고헌산 자락에 위치한 소호분교. 학교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씨를 뿌려 일군 텃밭이 보입니다. 이곳 학생들은 봄에는 토마토와 상추를, 겨울에는 배추와 물을 심으며 자연을 느끼고 배웁니다. 이거 하나 뜯어 먹어볼래? 야, 뭔 소리야.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으로 나와 나무 기둥에 설치한 밧줄에 몸을 맡기는 학생들. 느티나무가 엄청 크고 낙엽이 많아서 낙엽 뿌리고 재밌게 놀고 10년 전 학생이 없어 폐교가 논의됐던 학교지만 자연을 벗삼은 교육을 강화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마을에는 학교와 연계한 산골 유학센터가 들어섰고 농사짓기, 숲속 반딧불이 체험 등 생태 프로그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교생이 10명 이하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이 학교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 지금은 45명입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인천과 부산 등 대도시 학생들도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울려 지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려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사회성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게 쭉쭉 보이거든요. 도심에서 누릴 수 없는 자연에 특화된 교육을 강점으로 내세운 소호분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서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정크아트를 알고 계시나요? 버려지는 각종 폐자재를 이용해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조해내는 건데 이렇게 정크아트로 제작된 영화 속의 주인공 로봇과 공룡이 최근 양산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MBC 정세민 기자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의 귀염둥이 로봇 범벌비가
양산 물금 수학체험공원에 등장했습니다. 영화 속의 또 다른 주인공 메가트론은 동면 석산공원에서 웅장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창동 명동공원에는 어른 키의 3배나 되는 영화 속의 익룡이 날개를 펼치며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의 부품을 활용해 영화 속의 영웅이나 캐릭터를 만드는 정크아트 작가 김우철 씨의 작품입니다. 울죽은 서생면 작가의 작업실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400개의 작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7m가 넘는 옵티머스 로봇, 너트로만 만들어낸 유니콘, 범블비가 캡틴 아메리카로 변신한 작품 등 다양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서 조각을 처음 접했던 작가는 여성용 주얼리 공장을 하다 지난 2007년 우연한 계기로 정크아트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몸이 되게 안 좋아져가 병원에 좀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저런 로봇을 좋아했는데 저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때부터 이 로봇을 만들고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작품을 구상한 뒤 골격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폐자재로 근육과 살을 붙이고 채색까지 하는 4단계의 작업을 거치면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1톤이 넘는 작품의 균형을 위해 아래는 무겁게, 위는 가볍게 재질의 선택을 세심하게 해야 하고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다 간혹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하지만 작품을 보고 좋아하는 어린 학생들의 반응에 제작 과정의 고통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한 70명 정도 와가지고 봤는데 그 친구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한번 왔다고 하면 정말로 여기에 빠져들고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어떻게 또 구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제가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저도 당혹스럽지만 대학과 대학원 등 정규 미술 교육이라고는 없이 혼자서 독학으로 시작한 일은 13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제자와 문화생 등 식구가 18명으로 불었습니다. 마블을 비롯해 해외 영화 제작사와 전국의 시도로부터 끊임없이 공동사업 제안을 받는 작가는 내년 9월 작업실 옆 서생의 3,000평 부지에 로봇과 조형물 1,400여 개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로봇 마을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제주는 낮 기온이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막바지 가을 잘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점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 고기압권을 들겠는데요. 제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온화한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 곳곳에서 대기가 탁하겠는데요. 제주도도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새 이불 역할을 해주는 구름이 없어서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아침 공기는 조금 차갑습니다. 현재 북부 9도, 동부 지역은 7도로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19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겠고요. 낮 동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포근한 늦가을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에 불을 붙여 훼손한 4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1살 A씨를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쯤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에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원 CCTV에 찍힌 범행 장면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했는데 A씨는 조사에서 4.3 희생자 영령에게 죄를 지내려고 불을 지르고 환하게 불을 밝히려 휘발유도 구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 씨와 김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고 붙잡힌 뒤에도 책임을 서로 미루며 유족에게 고통을 줬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 주택을 사전 답사한 뒤 침입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립니다. 축구장의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현직 농협조합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 모 농협조합장 62살 A씨와 30대 아들 B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서귀포에 위치한 임야 2만여 제곱미터에 중장비로 나무를 베고 진입로와 석축, 전망대를 만드는 등 관광 농원을 조성하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